20해 동안 저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몸은 새벽 3시에 깨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그 밤이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면역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고 낮이 망가집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잠을 잡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한 달 후에는 통잠 자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습관이 바뀌면 한 달 뒤, 1년 뒤 당신의 몸은 바뀝니다. 저와 같이 시작해보세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잠 못 자는 그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끝까지 보십시오. 하나씩 바꾸면 당신의 밤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5번의 수술과 항암을 겪으며 직접 발견한 회복의 구조입니다. 5번 수술 때 오르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닙니다.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하나씩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하나씩 체크해보고 다시 시청하면서 몸을 지켜나가세요. 2차례의 항암도 했고 난소, 자궁전절 제술로 40대에 강제 폐경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몸에 갑자기 찾아온 강제 폐경 후유증은 제 몸을 더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만이 아니었습니다. 뇌와 연결되어 수면 리듬 자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몸은 무너져 갔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없었고 그 이후에는 수면제도 듣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수면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노력, 경험으로 발견한 것을 오늘 전부 드리겠습니다. 암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몸이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벽 3시 눈이 떠집니다. 방은 조용한데 가슴이 조금 빠릅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새벽 5시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내내 몸이 무겁습니다. 이걸 갱년기 탓이라고 하셨습니까?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5번의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그걸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것도, 입이 바짝 마르는 것도 그냥 다 넘겼습니다. 그러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몸은 더 망가졌어요. 면역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영양제도, 식단도, 운동도. 그런데 몸은 더 지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피곤하고 밤마다 깨고 아침이 무거운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복의 구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알면 달라집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 이런 신호가 있습니까? 새벽에 자꾸 깬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입이 마른 상태로 눈을 뜬다. 낮에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온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밥을 먹으면 급격히 졸리다. 식은땀이 난다. 밤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든다. 3개 이상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회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갱년기와 수면이 왜 함께 무너지는지. 두 번째, 입호흡이 수면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세 번째, 수면은 왜 의지 문제가 아닌지. 네 번째, 제가 가장 먼저 고친 4가지. 다섯 번째, 수면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하루 구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수면을 바꿔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시작합니다. 갱년기 이후 잠이 달라진 분들 많으시죠? 요즘 잠이 얕아졌어요. 자꾸 새벽에 깨요. 예전처럼 푹 자는 느낌이 없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뇌와 연결되어 수면 리듬 자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듭니다.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셋째, 체온 조절 역치가 좁아집니다. 조금만 더워도 깨고 조금만 추워도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새벽에 깨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 바뀐 겁니다. 바뀐 호르몬에 맞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수면은 체온이 내려가야 시작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갱년기에는 이 흐름 자체가 깨집니다. 체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밤 식은땀, 갑작스러운 열감, 자다가 깨는 현상, 다시 잠들기 어려움.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맞게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각성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올라가고 밤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와 갱년기 변화가 겹치면 코르티솔이 새벽에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새벽 2시, 3시, 4시에 자꾸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르티솔이 새벽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순간 몸은 경계 상태가 됩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집니다. 생각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건 당신이 불안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 리듬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깊은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깊게 잘 때, 그러니까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포를 재생합니다. 피부를 회복시킵니다. 근육을 유지합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순간 회복이 멈춥니다. 수술을 해도 낫지 않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회복 부족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7시간을 자도 깊은 수면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4시간을 자도 깊은 수면이 충분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깊은 수면이 늘어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지금 바로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취침 시간, 새벽에 깬 시간, 아침에 입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침 피로 점수 0점에서 10점. 사흘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여야 고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측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입호흡입니다. 입호흡이 수면과 무슨 관계냐고요? 관계가 아주 큽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순간 뇌는 미세하게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미세한 긴장이 밤새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입이 마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2살 여성이었는데요.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에 입이 마르고 낮에 피곤하고 얼굴이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겉보기에는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여다보니 깊은 수면 비율이 낮았고 밤새 미세각성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큰 무호흡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었습니다. 코호흡 훈련과 취침 전 호흡 교정만으로 4주 후에 깊은 수면 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피로 점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49살이었습니다. 갱년기 진단을 받으면서 코막힘이 심해졌습니다. 코막힘이 심해지니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됐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코막힘, 입호흡, 기도 건조, 미세각성 증가, 교감신경 활성, 깊은 수면 감소, 다시 코막힘. 갱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호흡이 겹친 게 핵심이었습니다. 비강세척과 코호흡 훈련을 시작하자 새벽 각성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체크해 보십시오. 아침에 입이 마른 적이 있습니까? 목이 건조하거나 목 통증이 있습니까? 새벽에 한 번 이상 깨십니까?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까? 낮에 멍한 시간이 깁니까? 3개 이상이라면 호흡 문제가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댓글에 지금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몇 개 해당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코로 숨을 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코는 공기를 걸러주고 가습해주고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서 산소가 세포에 더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코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깊은 수면이 시작됩니다. 입호흡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얕은 수면으로 만듭니다. 코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깊은 수면에 들게 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회복 전체를 바꿉니다. 수면은 의지가 아니라 신경계 문제다. 저는 한동안 이걸 의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지. 불을 끄고 누우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 새벽 3시의 느낌. 방은 조용한데 내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다시 아플까?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이 새벽을 채웠습니다. 나는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신경계가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암을 겪은 몸은 생존을 학습합니다. 뇌는 위험을 한번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밤이 오면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2개의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활동, 긴장, 경계. 낮에 활발합니다. 부교감신경, 이완, 회복, 수면. 밤에 활발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은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갱년기,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겹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 상태로 고정됩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신경계는 깨어 있습니다. 이게 자는 것 같은데 쉬는 것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느껴야 깊은 수면으로 내려갑니다. 안전 신호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호흡, 코호흡, 횡격막 호흡. 두 번째, 안정된 체온.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두운 환경.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 예측 가능한 루틴. 같은 시간, 같은 순서. 이 4가지가 무너지면 뇌는 완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따뜻하게 자야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대입니다. 수면은 체온이 내려갈 때 시작됩니다. 침실이 따뜻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권장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입니다. 처음에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붓고 흐리고 눈빛이 탁했습니다. 그때 처음 인정했습니다. 나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밤새 버티고 있었구나. 버티는 밤과 회복하는 밤은 다릅니다. 버티는 밤은 몸을 더 지치게 합니다. 회복하는 밤은 다시 살아낼 힘을 줍니다. 저는 그날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5번의 수술 후 저는 이 4가지를 가장 먼저 바꿨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구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수면. 몸을 회복하는 수면은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게 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늘리기 전에 깊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바꾼 것은 딱 4가지였습니다. 하나,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자극을 차단했습니다. TV, 핸드폰, 뉴스,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를 자기 직전에 넣으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빛 하나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 또는 수면 안대. 저는 수면 안대를 사용한 후 수면의 질 변화가 많이 왔어요. 수면 안대는 멜라토닌 분비 촉진.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뇌의 송과체가 멜라토닌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합니다. 잠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수면 깊이가 깊어집니다. 갱년기 이후 줄어든 깊은 수면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안대 착용 시 새벽 코르티솔 조기 상승이 억제되어 새벽 각성이 줄어듭니다. 암막 커튼 없이도 완전 차단. 커튼 교체나 인테리어 변경 없이 즉시 실천 가능합니다. 여행 중, 낮잠 시에도 동일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빛을 감지하지 않아도 되니 안구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눈 피로, 눈 주변 붓기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안대를 착용하면 뇌가 안대는 수면으로 학습합니다. 반복이 루틴을 만들고 루틴이 깊은 수면을 만듭니다. 선택 팁을 드리자면 실크로 된 수면 안대가 저는 부드럽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차이를 느껴집니다. 셋, 수면 중 코호흡으로 자기. 왜 잘 때 입호흡이 문제일까? 수면 중 입을 벌리고 자는 것.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수면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코에는 공기를 걸러주고 가습하고 온도를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콧점막에서 생산되는 산화질소, NO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과정이 전부 생략됩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뇌는 이걸 미세한 위협으로 감지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입호흡 1번은 괜찮습니다. 밤새 반복되면 신경계가 경계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입 테이프, 마우스 테이프는 수면 중 입이 열리지 않도록 입술 위에 부착하는 의료용 또는 전용 테이프입니다. 낮에도 코호흡을 생활화하고 밤에는 전수면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잤더니 목도 안 아프고 아침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말 포함입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순간 수면 리듬이 흔들립니다. 수면이 안정되자 아침 피로가 달라졌습니다. 얼굴 붓기가 줄었습니다. 낮에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2번째, 혈당. 적게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오르게 만들기였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면 새벽에 반응성 저혈당이 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제가 바꾼 것은 이겁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흰쌀 밥만, 빵만, 면만. 이건 금지입니다.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식후 10분을 걷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안정되자 밤의 각성이 줄었습니다. 몸의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 정보 차단. 이게 의외로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암 이후에 우리는 공포 속에서 정보를 끝없이 소비합니다. 건강 유튜브를 봅니다. 커뮤니티를 찾아봅니다. 뉴스를 읽습니다. 암에 좋다는 것, 암에 나쁜 것.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걸 보시고 나면 오늘 밤부터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밤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무십시오. 완벽히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70%만 하셔도 됩니다. 70%의 일관성이 100%의 하루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면은 의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할 것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취침 90분 전 조명을 낮추십시오. 형광등 대신 스탠드 조명, 핸드폰 밝기 최소화. 빛을 낮추는 순간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맞추십시오. 18도에서 22도. 처음에는 춥게 느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셋째,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서 핸드폰 금지, 침대에서 뉴스 금지, 침대에서 고민 금지.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학습하면 안 됩니다. 넷째, 취침 전 5분 코호흡 훈련.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10번 반복.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신경계 재훈련입니다. 1주차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은 몸보다 먼저 변합니다. 2주차는 코호흡을 자동화합니다. 낮 동안 하루 3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나는 코로 숨 쉬고 있는가? 입이 열려 있다면 닫고 코로 5번 호흡하십시오. 취침 전에는 횡격막 호흡을 합니다.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위에 놓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실 때 배가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입니다. 7초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10번. 코막힘이 있으신 분은 비강세척을 해보십시오. 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가습기로 방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십시오. 3주차는 체온과 호르몬 리듬을 리셋합니다. 이 단계가 새벽 각성을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첫째,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저녁에 과도한 단순당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몇 시간 후 급강하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입니다. 그때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눈이 떠집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 체온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족욕 10분,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자극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수면이 유도됩니다. 셋째, 아침에 햇빛을 봐야 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 햇빛 10분에서 20분.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창문 앞이라도 좋습니다. 이 햇빛이 코르티솔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예약합니다. 넷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마십시오. 갱년기 이후 카페인 대사가 느려집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밤까지 잔존합니다. 4주차는 좋아진 수면을 내 기본값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기상시간을 먼저 고정하십시오. 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상시간입니다. 주말 포함 30분 이내. 수면 리듬은 기상시간이 기준입니다. 낮에 활동량을 만드십시오. 주 3회 빠르게 걷기 20분에서 30분. 슬로우 조깅을 권합니다. 제가 가장 효과를 본 운동입니다. 저 또한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걷는 속도로 뛴다고 생각하시고 1분부터 시작해보세요. 1분 뛰고 1분 걷고 3분 뛰고 3분 걷고 그렇게 몸 컨디션에 맞춰 시작하세요.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하시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1분씩 늘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은 수면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전 지금 1시간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체 근육을 쓰면 밤에 깊은 잠이 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자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4, 7, 8호흡을 5번 합니다. 다 망했다는 생각이 가장 큰 각성 자극입니다. 깼으면 그냥 호흡하면 됩니다. 수면은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도 대상입니다. 이제 하루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합니다. 주말 포함. 기상 후 10분 이내 햇빛을 봅니다. 물 한 컵을 마십니다. 4, 7, 8 코호흡 5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을 흔들면 밤이 흔들립니다. 아침 루틴이 그날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점심과 저녁입니다.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과식 금지. 70%에서 80%로 멈추십시오. 식후 10분에서 20분 걷기.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저녁 혈당은 새벽 수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야식을 먹으면 그날 밤 새벽 각성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녁과 취침 전입니다. 취침 1시간 전 모든 화면을 끕니다. 따뜻한 샤워를 합니다. 그 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침실 온도 18도에서 21도로 맞춥니다. 478 코호흡 10번 후 눈을 감습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수면이 시작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잠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아침은 빛입니다. 낮은 안정된 혈당입니다. 밤은 체온 하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리듬이 회복됩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하나가 안정되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혈당이 따라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알면 당신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남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경험 기반 신뢰를 쌓는 채널입니다.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고 오늘도 잘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 오늘도 살아남은 여자입니다.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혹시 당신 몸도 이런 신호를 보낸 적 있습니까? 새벽 각성, 아침 피로, 입마름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회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더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